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네, 그래서 작품 글로리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뒤에 배경에 저희 뒤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안무가님은 좀 여기 현장 상황이 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큰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무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컴퓨터를 두고 안무가님을 마주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앞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스크린 부분에 그 안무가님 얼굴이랑 그 옆에 작품 이미지 혹은 뭐 글들을 좀 띄워놓을까 했었는데요. 근데 네, 그게 또 저희 기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금. 음, 그런 네. 것처럼 뭔가 그런 유니콘 같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글로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되 한번 말로만, 네, 입으로만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작 배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글로리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제작을 하게 되었는지. 아, 네. 글로리는 그 2015년 정도에 그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안무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안무랩에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인텐시브하게 뭔가 이렇게 워크숍도 듣고 작업을 하면서 멘토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거였고요. 거기서 이제 몸멈 몸맘이라는 작품을 만든 적이 몸몸 있는데 몸맘. 네, 몸멈 몸맘이라는 음.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업을 하게 된 시작점은 이제 그 안무랩 첫날 안혜순 단장님께서 어, 요즘 현재 한국 현대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꽂히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현대무용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작업을 만들게 됐고요. 네. 이후에 이제 그 작품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발췌를 해와서 만든 작품이 글로리라는 작품이었어요. 음. 근데 그 작품은 이제 한국 현대무용 역사에서 바라본 몸과 움직임의 관점을 주제로 해서 어, 무용계의 그 콩쿠르 제도를 통해서 군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군면제를 그 제, 받는. 예, 군면제 남자 음. 무용수가 그 콩쿠르를 나가서 1등을 하면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몸과 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군면제 제도는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는 제도인데 아직 역사 그 한국 현대무용 혹은 한국 무용의 어떤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음. ING인데 누락된 역사 같은 음. 그래서 이제 그 제도 안에서의 어떤 몸과 춤을 다루는 작품이 글로리입니다. 또 이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무용계 그런 콩쿠르 제도, 콩쿠르에서 1등한 남자 무용수에게 군면제 상을 주는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여성 안무가가 다뤘다고 해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았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제 작품 글로리가 원래 제일 먼저 공연을 하게 된 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테아트르 들라블이라는 극장이었어요. 그때 음. 함불수교로에서 그 당스 엘라지라는 국제 안무 그런 경연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 경연이 그 해가 함불수교 뭐 몇십 주년에서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개최가 됐어요. 음. 그 저는 이제 거기에 선발이 돼서 프랑스 팀으로 파리를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수상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가 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어떤 기자분이 저와 인터뷰를 한 걸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뉴스에 굉장히 이제 좀 문제의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여자가 어디 남자 그 그 군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감히 이런 식으로. 네, 감히 여자가 이렇게 너는 네가 뭔데 그 콩쿠르를 위해서 이렇게 뭐 노력하는 남자들을 욕하냐? 그리고 너는 그 국제 콩쿠르를 나가서 콩쿠르 나가면서 왜 콩쿠르 나가는 남자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네가 군대를 아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인데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 한 번도 그 공연이 된 적도 없었고 단순히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저를 비난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조금 많이 이제 퍼졌는지 뭐 그런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기사가 퍼나가게 되고 이제 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얘 누구니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막 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 안무가 남자 안무가가 해야 할 작품의 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왜 사람들은 보지 않은 이거도 그거네 일종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사만 보고 이 그러네요. 작품이 이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안 이게 좋은 문제가 되지. 유니콘의 예시겠네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작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에 이제 초청이 돼서 그 프랑스에서 했을 때는 10분을 했었고 한국에서 다시 했을 때는 30분으로 작품을 조금 더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러 왔던 어떤 무용수가 나중에 저에게 남자 무용수가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재로 군면제 콩쿠르 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팔짱을 끼고 갔다.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었고 잘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해를 풀었네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또 직관의 경험이 오히려 약이 됐던 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또 그 여성 안무가가 다뤄야 될 내용, 그 여성 안무가의 역할, 뭐 남성 안무가가 다뤄야 될 내용, 남성 안무가의 역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논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막 이런 것들을 나눠 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제안하려 들고 비난이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 글로리라는 작품 기획 배경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좀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글로리가 되게 분기점이 된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무가님의 활동 그 궤적 안에서 그 이전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리 이전에는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이제 글로리 작업을 기획하기 이전에 무용수로서 이제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글로리라는 작업이 저한테 있어서는 안무가라는 위치에서 고민이 시작된 작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한동안 이렇게 제가 직접 퍼포먼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리부터는 완전히 제가 안무를 하는 위치에서 작업 안에 존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안무를 하면서 동시에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안무적 고민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퍼포머의 고민이 이 작업에서 더 컸었던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 글로리 이전 작업들은 그냥 퍼포머가 만든 장면들, 무용수가 만든, 그러니까 장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만든 그 장면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은 작업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무라는 위치에서 명확히 작업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고 그 고민이 완전히 다른 고민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부상이 결국 그 글로리의 기점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어, 다쳤다라는 파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심각한 부상인데 그게 또 그런 어떤 창작 활동에 있어서 큰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큰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게 또 굉장히 흥미로웠고 음, 또 아까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이제 누락된 무용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다. 작품 글로리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이 누락된 역사를 어떤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일화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을 때, 영어로 공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영어로 아, 초연이 프랑, 영어였나? 그 글로리에서는 불어랑 한국어 두 개를 사용했어요. 아, 그거는 뭐였죠? 몸몸맘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프랑스에서 영어로 공연이 돼서 관객들이 살짝 항의를 좀 했다. 그래서 항의를 받았다. 약간 아무래도 프랑스가 좀 그런 언어에 대해서 자국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편견일 수 있지만 아, 아, 프랑스에서 공연을 할 때도 불어와 한국어로 했었는데 어, 저희가 영어 자막을 밑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항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부르고 했는데 공연을 네, 왜 굳이 여기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하는 거 당연한데 영어 자막 왜 달았어? 뭐 이런 관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 그러고 넘겼죠. 보통 그런 항의를 아, 말씀하세요. 그,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했던 거, 왜 영어 자막이 필요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음, 자막을 달 거면은, 그러니까 한국어와 불어를 사용했잖아요. 한국어에 달아야 되는 게 불어 자막인데 왜 영어 자막을 달았어라는 것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 언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보통 그런 항의를 들으면 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네. 좀 아예 다른 언어를 무대에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야기인데 되게 낯선 이야기잖아요. 누락된 역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용계 사람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무용계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선 이야기일 테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이야기지만 또 낯선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소격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예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도 좀 불어나 이렇게 좀 낯설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신 부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군면제 콩쿠르이라는 거는 무용계 내부의 이야기이고 제도이지만은 네. 사실 남자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상황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 나레이터가 프랑스어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낯설게 거리를 두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도 그 불어를 계속 고집을 해서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불어를 계속 고집을 하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떤 언어로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형식과 방법의 차이로 이걸 되게 다르게 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뭐 굳이 프랑스어를 왜 사용해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명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이건 우리 붙어 있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렸으면 그 거리감을 좀 가졌으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불어를 사용해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이제 무용계 언저리에 이렇게 이제 막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용계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용계 바깥에 있었던 군면제라는 군대라는 이제 제도가 무용계 내부로 들어오면서 남성 무용수들의 몸 그리고 움직임, 춤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제도와 춤의 관계를 고찰해낸 구조적으로 고찰해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용계 바깥에 있는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알레고리로 독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로 확장하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제도가 사람의 몸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움직임을 변화시킨다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 되게 낯설면서 그래서 좀 더 알레고리처럼 인식이 되지 않았나 일종의 우화처럼 인식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글로리에서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서 그 작구, 둥글구, 서투르게라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여기서 생존 전략으로서의 귀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국립현대무용단 기획으로 구후 1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었고 거기서는 이제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이 새 안무가가 어떤 질문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생각들을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주제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간 결국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였어요. 그 공연도 거의 다 취소가 되고 뭐 공연을 제가 안무가로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거의 없고 무용수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질문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그게 공연 예술가로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뭐 그런 고민이 있을 때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고양이는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고양이요? 네. 걔는 코로나가 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애를 잘 돌보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나는 돈을 못 벌지만 그 애를 위해서 추루를 사고 사료를 사고 뭐 조금 더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뭔가 방향제도 사고 그 없는 돈을 쪼개가면서 걔를 그렇게 돌보고 있으면서 내가 적게 벌면은 얘를 덜 돌봐야 되는데 나는 적게 버는데도 거의 지금 벌이가 없는데도 얘를 위해서 왜 이렇게 간식을 사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결국 그런 돌봄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귀여움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라는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 돌봄의 대상인데 왜냐면 그
그 코로나 터지고 이제 막 그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직업군 그런데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대상자의 예술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결국 예술가라는 존재도 그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우리 좀 더 귀여워져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돌봄이라는 것이 공연 예술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가치가 미약한 조금 이렇게 소외된 어떠한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어떠한 그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술가의 생존에 있어서 이 귀여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전략적 생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주로 다루는 주제가 제 작업 안에서 작품 안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귀여움이라서 특히나 안무가님이 귀여움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갑고 또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저희 각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여움에 대해서 탐구한 계기가 제 몸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 네. 누군가한테 내가 귀여운 대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해외 나가서 깨달았어요. 네,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에 서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되게 서툴게 구사한다라는 지점 때문에 아 내가 귀엽다라고 인식될 수 있고 이거를 또 나 스스로 되게 본능적으로 깨닫고 전략적으로 어느 순간 활용하고 있구나 그 지점이 너무 재밌어서 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안무가님도 비슷한 경로로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아시안,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내 나이보다 조금 어리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같이 모였었던 이제 그 외국 친구들 중에서 한두 명은 반드시 이런 저에게 그런 연민을 느끼고 굉장히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고 그 그룹에서 이렇게 소속이 될 수 있는 거, 그럼으로써 이렇게 따로 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떠한 이점이 생기고 그 친구한테는 내가 아시안 여자아이,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를 도와준다라는 어떠한 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물론 그 아이가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뭐 연민인지 아니면은 그 시선에 어떤 시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저를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하고 두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실상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얼마나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 오히려 더 서툰 영어를 막 구사를 하고 도와줘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내가 그 어려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저의 귀여움을 많이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서툼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선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나는 정말 싫은데 이렇게 아시아 여성이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싫은데 내가 그런 어떤 좀 스탠다드한 생각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상황이 싫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내가 일취월장해서 영어를 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당당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숙이는 거죠. 그런 안무가님이 느끼고 계신 아이러니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귀여움이라는 게 어떤 그 귀여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존재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어떤 주체 간의 위계를 또 설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속성 그리고 귀여움 자체가 가진 어떤 허상성, 네. 귀여움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그 전략적으로 생존 전략으로서 뭐든 아무튼 외피를 두르고 그 이면에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어, 그런 어떤 허상으로서도 기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대체로 좀 특히 무대 위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음, 귀여움을 입는다는 게 그 저의 그 해외 경험이라고 음, 하면 결국 연약함이랑 되게 서툼을 몸에 입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무대 공연자로서 제가 연약함과 서툼을 절대 입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둘 때, 오, 아름답다. 그리고 멋지다, 매력적이다, 예쁘다, 뭐 섹시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찬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귀엽다라고 하는 데는 이미 그것은 시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말들은 다 시선이 위를 향해 있다면은 그 말의 시선이 위를 향해 있다면은 음, 되게 귀엽다는 굉장히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는 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대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환영을 주려고 하느냐라면 지금까지 무대는 굉장히 위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 우상과 같은 공간인 거죠. 그 음, 우상과 그런 공간에 이제 그 귀여움이라는 감각은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침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좀 음, 이렇게 터부시 드는 그런 어, 요소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귀염이라는 게 어떻게 이 어, 무대가 가지고 있는 이 환영을 깰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굉장히 좀 거의 정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굉장히 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무대 위에 안무가의 신체, 무용수의 신체, 그런 경애의 대상 혹은 이제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귀여움의 대상으로서 귀여움의 시선을 받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좀 일종의 돌연변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무가의 신체가 아닌 좀 돌연변이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돌연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또 안무가님이 본인을 네네네. 돌연변이라고 또 칭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쵸. 왜냐면은 그런 귀여움을 즐기는 향유하는 시선은 결국은 그 연약하고 서툴고 그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음을 향유하는 시선이니까 음, 그 시선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를 이미 낮춘 상태에서 굉장히 우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 그러니까 결국 귀여움을 향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위계를 가진 음,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언가 그런 돌연변이,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을 바라볼 때, 음, 쟤 진짜 쟤 이상해. 이상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통 나는 정상이고 너는 이상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귀여움을 이렇게 귀여움에 대한 어떠한 시선 자체가 나는 정상이고 너는 이렇게 뭔가 하위 개념이자 나는 정상이고 너는 어떤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가 있는 거죠. 음. 그러한 시선을 이제 반드시 저는 수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 귀여움을 보는 시선에는. 보통 돌연변이 하면,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질적인 낯선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제 불안이나 두려운 감정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 귀여움이라는 외피를 일부러 씌워서 그런 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움이라는 네. 귀엽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라는 게 있다면, 네. 있잖아요. 네. 도지코인. 우리 도지코인을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그 도지코인의 시바견이 있기 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새로 나온 진로 소주를 급증했는데 그 진로를 원하는 사람이 그건 귀여운 두꺼비가 거기 파란 두꺼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우리는 하지만 그건 그 도지코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로 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것이 귀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밀감 안에서 걔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밀착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귀여움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어, 어.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실체를 감추는 데 있어서 귀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음.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돌 볼 때 그 여성의 성을 이렇게 음. 10대 여성을 우리가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어떤 그 가와이, 귀여움이라는 음. 것을 붙임으로써 가와이. 그 로리타적인 어떤 시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완동물을 귀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음. 아이가 사실은 사람을 깨물어서 죽일 수 있는 어떠한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종하고 헤헤헤 했을 때의 그 음. 귀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어떠한 그 무언가 실체를 덮는 데 있어서 귀여움은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제의 수단인 거죠. 효과적인 어떤 통제를 위한 수단, 내 네, 관리 감독하에 맞아요. 두기 위한 수단.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의 귀여움 같은 경우는 의도된 귀여움이 아닌 정말 그냥 타고난 귀여움이라면은 네. 그런, 어, 그게 아닌 어떤 전략적 귀여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음. 귀여움의 속성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덮는다든지 이렇게 왜곡시킨다든지 눈에 음. 보이지 않게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음. 후천적 귀여움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음.